네,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현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이제 고3 학생들 말고 고1이 될 친구들 혹은 이제 고3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모시고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선생님 외고나 특목자사고 학생들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난 학생의 한 60% 이상이 거의 그렇죠. 그쪽이죠. 60, 70%. 가면 좋나요? 도움이 되나요? 좋은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근데 일단 뭐 최근 이슈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해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우선 생기부 블라인드가 좀 작년에 이슈였잖아요. 네. 올해 여전히 이슈고. 왜냐하면 이제 암묵적으로 특목이나 뭐 외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기부나 소속 학교에 따라서 뭐 약간 뭐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게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생기부를 못 알아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걱정거리였는데,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 사실은 별다른 영향이 일단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쪽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긴 하지만 올해는 좀 진학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작년에 워낙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죠? 좀 불안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이 해소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입시에서 장점은 가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서울대 원하는 과를 꼭 가야겠다. 특히 이제 그게 어문 계열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외고를 가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뭐 서울대 어문 계열을 가도 되고 연고대 정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외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고보다.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학과에 대해서 지목을 하기보다는 네. 최상위권 대학에 그냥 가고 싶다라고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외고라든지 뭐 자사고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이슈는 중경예시 정도까지 생각을 할 때도 외고가 유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일반고에서 워낙 잘하는 친구들 이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고에는 이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과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상담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스카이 얘기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외고에서 4등급 정도 받아서 중경 정도 가고 싶은데 아직 고등학교 가기 전에 네, 지금 중3인데 처음부터 되게 굉장히 네, 처음부터 겸손한 스탠스로 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학교에 큰 욕심이 없고 수학이 안 되니까 문과는 가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오셨는데 될 것 같냐고 했을 때 그런 초이스로 뭔가 그런 목적으로 가신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입시 결과 안 나왔으니까 작년까지 봤을 때 주요 외고랑 뭐 대원, 한영, 뭐 대일, 명덕 정도 되겠죠. 거기서 4등급을 맞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사실 4등급 초반 정도 맞으면 뭐 사실 고대 정도까지 바라보는 정도였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1, 2학년이나 이렇게 좀 아무래도 외고가 조금 시들해진 상태에서 보자면 아마 지금은 5등급대가 중경권을 바라봤지만 그럼 아마 결국 4등급대가 결국 중경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왜냐면 일반고 갔다 사실은 지금 2등급 들어가기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 정도 학생들이. 그러면서 보면은 분명히 강점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 되는 게 이과 학생들이랑 경쟁 때문에 더 불리하다. 쉽죠. 특히 만약에 전체 내신 2를 찍으려면 그래도 뭐 수학이 3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요새 이과 친구 경우에 수학 3 맞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강남권 일반고에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남 지역에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수학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납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 이과 애들한테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외고 가자는데 네. 영어랑 국어를 밀려요. 국어도 안 되죠. 네. 국어랑 영어를 이과 애들한테 밀리니까 네.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문과 전공자 입장에선 문과의 몰락이다 라는 이거 생각이 들 진짜 만큼 너무 저도 되게 문과 걱정스럽습니다. 출신으로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지금 최근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이과 쪽 상위권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문과 애들은 이래저래 좀 치인다. 네, 맞아요. 거꾸로 이제 약간 외고가 기회문이 되는 네. 역설이 그런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외고는 어쨌든 전공어가 8단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문제긴 한데 전공어를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뭐 4, 5등급 정도는 막아줘야 전체 내신이 나올 텐데 중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중간하겠다고 하면 절반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까딱하면 6, 7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근데 8단위가 6, 7이 나오면 뭐 방법이 사실 없죠. 그래서 전공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좀. 그러면은 전공어 준비를 해야 되는 선행이 필요한가요? 경험적으로 보실 때는 아이들이 거의 선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금 중3들이 보통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마지막 시험이 끝나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보통 또 시작들을 하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이제 어학 인증 시험들을 필수 코스로 밟으니까 예, 뭐 프랑스어 델프, 뭐 델레, 뭐 제대 독일어 이런 걸 하니까 보통 그 과정으로 11월부터 해서 한 11월, 12월, 1월 넉 달 정도 하고 들어가요. 그런 게 없어졌다 하지만 어쨌든 가기를 결정을 한 친구들은 제2외국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약간 방식이 바뀐 게 보통 어느 고등학교를 어느 외고를 지원할지 결정을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원들에서 보통 그 학교 내신반이 약간 프리처럼 운영이 돼요. 미리 형성이 돼서. 예를 들어 뭐 대유래고 뭐 스페인 그 과정들을 보통 미리들 하시죠. 음. 그래서 늦어도 12월 정도에 시작들을 하죠. 내치동에는 그런 수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예비 고1들은 뭐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했다면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입시의 목전에 있는 친구들, 네. 내년에 고3이 될 친구들 얘기를 한번 화제로 바꿔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고3이 될 친구들 2학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2학기 다 지나갔거든요. 네.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서 입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그룹을 셋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뭐 주요 외고나 자사고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내신이 3점대를 찍고 있거나 4점 원저리까지 있는 그럼 거의 친구들 뭐 약간 스카이라인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보통 그래도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서성 이상들은 가게 될 친구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 그룹이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든 눈높이는 서성 이상에 가 있는 친구들 어쨌든 4점대 5점대인데 나는 그래도 서성 이상 가야겠다 라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뭐 상황에서 이미 5점대 6점대로 가서 뭔가 약간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은 쉽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그룹 친구들은 지금 수행 폭풍의 시절이에요. 중간 기말 사이이기 때문에 수행 폭풍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생각할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생부나 뭐 활용하는 전형들은 뭐가 기록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생기부에 기록되는 그죠.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록은 이제 2학년 끝나고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다 뭔가 인기학과를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경영대, 뭐 정외과. 경영, 정외, 뭐 어문계열 난 영문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사회과학대학을 가도 나는 사회학과 정도는 가야겠어. 근데 그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뭐 아직도 뭐 내가 이번 학기 내신을 뭐 1.0을 올리고 3학년 1학기 0.5만 올리면 갈 수 있어. 내신 올리면 할 수 있다. 내신은 다 올리는 거거든요. 잘 안 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생기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수행들이 이제 뭐 딱 정해서 뭐 해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서나 발표 같은 경우는 주제를 좀 여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죠. 특히 특목이나 자사나 뭐 강남권에서 입시에 좀 친화적인 학교들은 학생이 좀 그 선택권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뭐 경영, 정해 이런 거 말고 플랜 B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 플랜 B는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학과겠죠. 학과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냥 통칭적으로 문과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사회계열보다는 상대적 인문계열 쪽 혹은 뭐 사범계열 쪽이 조금 인기가 낮으니까 그러면 뭐 내년에 정말 본인이 원하던 대로 내신 쭉쭉 올려줘서 인기학과를 쓰면 좋은 거고 근데 그쪽을 쓸 수 없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이제 문과에서는 아무래도 학과보다는 대학을 좀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과를 바꿔서 갈 수 있도록 그쪽을 준비해야겠죠. 내년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학년 다 끝나고? 2학년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학년 1학기 생기부에 꾸역꾸역 그쪽을 넣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해요. 한 절반 이상 학생들은 하는데 근데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다 그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동아리 활동을 실제로 하거나 무슨 자율활동 실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아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활동은 이제 써 있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노력한 건 적을 것이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 2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지금 아직 2학년 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영어 발표를 해와라. 근데 나는 상경 계열을 갈 거야라고 고집하시지 말고 내가 상경 계열 말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 외고라면 내 전공어가 중국어니까 중문과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약간 뭐 중국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 뭐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중국 경제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을 조금 해주시게 해서 기록되게 되면 이게 이제 내년에 자기가 이제 중국어를 쓸 수 있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혹시 예를 들면 내가 전공했던 과목이나 들었던 과목도 아니고 원래 하려던 데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러시아어과 노논문이라든지 이렇게 아예 다른 거 해도 돼요? 아예 다른 거를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이제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그래도 자기 하던 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보기에도 좋고 본인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미디어를 가려고 해요.
근데 미디어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국문과 쪽에 쓰기가 국문과랑 병영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 미디어랑 국문.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약간 문학적인 내용만 추가해주면 국문과적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정치외교 쪽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보통 뭐 외교 쪽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국제학부 쪽하고 연관이 되겠네. 그래서 국제학부는 물론 인기학과지만 경애보다 조금 다 낮으니까. 그리고 정치 쪽으로 잡혀 있다면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약간 뭐 서양사나 국사 쪽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문대 쪽에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교집합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학과라든가, 그건 진짜 없겠다. 종교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고고미술사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잡고 가시는 거는 이제 새롭게 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1학년 때부터 그쪽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의미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정예로 준비했는데 좀 그런 플랜 B로 사회학과를 쓸래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과로 가려고 또 준비한 애들이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사회학과는 생각하시는 거 되게 인기학과예요. 그다음에 뭐 내가 정예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인류학과를 가겠어요. 문화인을 가겠어요. 거기 진짜 인기학과거든요. 인원도 작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특히 이제 그 서울대 자정 같은 경우를 되게 만만하게들 보시고 여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정말 굉장히 그 약간 특수하고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온 친구들이 많이 가기 뭐 때문에. 하는데요? 자유전공. 자유전공은 이제 뭐 설립 취지를 따지면 2008년에 이제 학부의 법대가 없어지면서 그 정원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럼 저기는 법대 대신인가 보다. 초기에 그런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나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부는 실제로 그런 성격을 법학과리가 유지가 돼요. 법학이랑 행정이. 근데 서울대 자주는 전혀 아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계 전공을 할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뭐 경영, 기존의 전기공학, 기존의 화학 이거 갖고는 내가 공부하려는 거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난 뭔가 전공을 만들겠다. 자기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자유전공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벌써 설립된 지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전공이 한 420개 정도가 올라와요. 420개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환경 에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인권학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공대 인기를 반영해서 뭐 코딩이나 전기공학 쪽이 좀 많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럼 난 경영학과를 갈 거였는데 자전 가야지. 그럼 이제 당연히 뽑는 입장에서는 그럼 경영학과 가지 왜 굳이 여기 왔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냥 뭔가 많은 학교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들에서 여기 정원도 좀 많아 보이고 하니까 약간 하향의 의미로 제시를 하시는데 거기가 인원도 사실 최근에 좀 줄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는 이과 쪽 친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15% 정도는 이제 해외고 친구들이 들어와요. 해외고. 제가 이제 재외국민도 하다 보면 그 해외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 제일 잘 떨어지는 데가 사실 서울대에서는. 그래서 문과 쪽에 약간 뭔가 몫은 그 보시는 정원의 한 40% 정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뭐 경영대에서 자유전공은 좀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낮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을 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반론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학교 선배 누가 그렇게 해서 갔다. 근데 간 건 그거는 그 친구가 그 적합성이 맞아서 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영 경제 준비하던 친구들은 우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절대적인 우수성으로 뽑힌 거죠. 또 선발이 된 요인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2학년 생기부가 내가 어떻게 기록될지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뭔가 수행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잡아야 될 시기죠. 그래서 플랜 B로 가야죠. 2말 3초, 그러니까 2학년 말 3학년 초 굉장히 중요한데 학과에 대한 선택을 좀 과감하게 플랜 B를 활용한 친구들은 좀 미리 결정을 하라. 네, 그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변화를 좀 주려고 해요. 만약에 바꾸기로 해요. 좀 낯설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상 뭐부터 할지 되게 막연할 것 같은데 뭐 과를 바꿨다 할지라도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제가 이 친구들도 틈틈이 많이 보는데 고3들 하는 와중에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죠. 창체 쪽에서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있고 그쪽이 상대적으로 좀 본인에게 그 맞춰서 할 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죠. 자기 주제 선택이나 뭐 서영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동아리에서도 뭐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탐구 주제 같은 거를 좀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특으로 넘어가서 세특은 그 학교나 이제 선생님 따라 성향이 많이 다르신데
뭐 뭔가를 이제 더 추가로 해오면 넣어주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뭔가 여지가 있는 과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저 사문하고 영어하고 뭐 국어에서 글을 하나 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단 플랜 A 쪽으로 하나 정도 추가를 하고 나머지는 플랜 B 쪽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아, 플랜 A가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예를 들면 경영이라고 하면 그걸 아예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새 학기 활동은 이미 돼 있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완전히 뭐 굉장히 잘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너무 뚝 끊겨버리면 또 보는 입장에서 이상하니까 이제 그쪽을 약간 여지를 두면서 비중을 좀 옮겨가는 거죠. 플랜 B 쪽.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세특을 관리한다, 네. 뭐 학생 기부를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혹시 여기 독서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독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이제. 네, 핵심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가 세 정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생기부 기제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축소되고 있고 이제 지금 3학년, 2학년 같은 경우도 축소됐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독서가 9번에 이제 저자와 책 이름만 들어가는 안이 아예 빠져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부 기제가 축소되는 상태에서는 결국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을 탄다거나 세특에 뭘 넣는다는 건 본인 의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 학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어떤 책을 읽을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죠. 독서 포트폴리오 본인이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전공 쪽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논문, 보고서 이런 표현들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심화학습 주제를 원하는 거죠. 여전히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들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 트렌드는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주요 특목이라든가 자사에서는 세특 하나를 써도 그냥 뭐 일방적인 발표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에 베이스된, 책에 기반한 활동. 사실 기본이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리서치보다 편한 게 있고 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미 이제 주요 입시에 조금 앞서가는 학교들은 예를 들면 뭐 대원, 외대부가 이제 R&D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실시되면서 독서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4, 5년 전부터 논문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독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활동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2학년 말 또 3학년 초 정도를 예비 고3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으시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 냉정하게 플랜 B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에 대한 그 플랜 B 학과를 바꾸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전체를 놓고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학생부를 활용하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그 레인지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신을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고 3학 1학기는 또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라 숫자화되지 않는 내신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럼 일단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러면 어쨌든 논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여전히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숫자가 축소되긴 했지만 특기자 트랙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준비가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한번 더 모색해 보시니까 다른 전형들을 다 찾아보시는 거. 이제 뭐 두 가지겠죠. 어쨌든 그 레인지에 들어있지 않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이 여의치 않다고 보신다면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올인을 시작하실, 정시 올인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 3년 전부터 대체에는 이제 그 윈터 스쿨 바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윈터는 되게 빨리 마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기말고사 전에 알아보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거꾸로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 1학년들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독서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전공에 대한 설계도 어쩌면 애초에 플랜 A 자체가 잘 설정이 돼 있으면 훨씬 좀 효율적일 수 있을 그럼요.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